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설린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설린에서는 전세 사기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1편 전세 사기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도 사기죄의 일종입니다. 사기죄라고 하면 기망이 있어야 되죠. 전세 사기가 사기죄가 되려면 보증금을 만기에 돌려주지 못하는 것과 플러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할 때 전세 사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세 사기는 원래는 특별히 사기죄와 구분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꾸준히 존재했는데 2022년 여름이 되면서 빌라왕, 전세왕이 출현을 합니다. 수도권 일대에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잠적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많은 방송에서 보도를 했죠. 그들이 빌라왕, 전세왕이 되었습니다. 서울, 특히 인천, 경기 지역에 빌라가 다세대 주택이죠. 많이 생겼고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정부에서는 2023년 6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고 보증금을 국가에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그 전세주택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에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근데 LH가 그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 피해자들이 계속 그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이 생겼다고 근본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즉 보증금이 회수되는 일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의 처음부터 역사 유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 권한 없는 자의 임대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임대 권한이 있으려면 집주인이어야 되죠. 또는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보증금을 받고 도망가는 경우, 전형적인 전세 사기고 그냥 사기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중 전세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히 임차인이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 곧 나간다. 저 사람 가고 난 낮 시간에 이 집 곧 이사 갈 거니까 보여주고 보증금을 이중으로 받은 다음에 도망가는 경우죠. 이중 전세 계약, 이것도 사기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해지면 선순위 보증금의 허위 고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어떻게 언제 안전하게 돌려받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보다 먼저 선순위권자가 있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이 사람이 전세 계약에서 전체 시세에서 보증금이 얼마 있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 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그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충분해요 하고 많이 맞는 거죠. 그것도 사기죠. 그리고 좀 더 이제 발전하는 게 전세 계약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또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그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두 가지 요건이죠. 첫 번째는 전입신고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주택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냐?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 날에 생깁니다.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임대인들이 전세계약 체결해서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또 그날 오후에 바로 가서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자기는 근저당이 없는 걸 확인하고 보증금을 거의 매매 가격이 다다르는 전세 보증금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근저당이 먼저 생겨서 자기 보증금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이죠. 이것이
전세계약 당일에 건재당 설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는 신탁 등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사기입니다. 등기상 그 주택이 신탁회사로 넘어갔다면 원칙적으로 임대권한도 신탁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동의하지 않은 임대차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의 그전 신탁을 한 임대인들, 집주인들이 원래 내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속이고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연락두절. 이런 경우에 신탁회사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깡통주택의 임대입니다. 자, 주택 자체가 깡통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특히 어디서 나타나냐 그러면 빌라,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에는 공동담보를 한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 공동담보가 된 경우에 이 주택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다 틀리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전세 사기 대책 1편에서 전세 사기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세 사기는 사기죄 일종으로 특별한 개념은 아니었으나 2022년 여름부터 빌라왕, 전세왕이 나타나면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러이러한 전세 사기의 유형에서 마지막으로 깡통주택의 임대라는 전세 사기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